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5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교와 인간 존중 사상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었던 맹자의 사상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탑재해 드렸던 강의 자료 가장 뒷페이지에 있는 박스 맹자되어 있는 부분이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며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은 지의 단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사단,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선한 본성으로서 사덕 또한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간을 존중하면서 대우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사람이 기거해야 할 안전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따라야 할 바른 길이다. 안전한 집을 비워둔 채 기거하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둔 채 따르지 않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인의 예지 사덕이 선한 본성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동물적인 욕구, 외면적으로는 좋지 않은 환경의 이유로 인해서 인의를 따르지 않는 악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맹자 입장에선 이건 슬픈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극복해내고 인의를 꾸준히 실천하는 집의를 통해 크고 올곧은 호연지기를 기를 것, 이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라고 해서 유교의 또 다른 중요한 경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서 삼경이라고 해서 유교의 중요한 경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경이라고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사서라고 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사서에서 대학이 가장 먼저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유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역사, 시대적인 배경과 동떨어져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지난주에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국의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는 하은주 3대, 거기서 이제 주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죠. 그 다음 강력한 통일왕조인 진나라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한나라입니다. 디테일하게 역사적인 구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위진 남북조 시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텐데 유교적인 맥락에서 좀 중요한 나라들만 축약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도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좀 중요한 것이 송입니다. 그 다음 원나라도 제외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명,
마지막에 또 청나라에서 유교와 관련한 뭐 실학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대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명나라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공자, 맹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맹자가 선함본성, 성선설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동물적인 욕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유학 사상가도 있죠. 성악설 주장했던 순자라고 하는 인물까지 이렇게 세 인물 정도가 춘추 전국 시대의 가장 유명한 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순자가 성악설 이야기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본성이 악하다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본성을 선왕이 제정한 예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악한 본성을 바꾸고 도덕적으로 예에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순자도 역시 유학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이 시대를 원시유학 그리고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라는 점에서 선진유학이라고 표현하죠. 진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유학 관점에서 보면 암울했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학자들 도덕적인 맥락에서 옳은 소리 하는 것, 이런 쓴소리는 귀로 듣기는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학 경전을 다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분서 갱유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 때 꽃을 피웠던 유학이 그 전보다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 진나라는 유학을 숭상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강한 상과 벌, 법의 적용을 강조하는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나라 같은 경우는 진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유학을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었죠. 근데 이미 진나라 시기에 유학 경전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은 상체로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유학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한나라 시기에는 경학 혹은 훈고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학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실되었던 경전들을 복구하고 경전의 활자, 글자에만 담겨있는 얕은 의미가 아니라 그 활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깊은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지 뜻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학문, 경학과 훈고학의 형태로 원래 그 전에 활발하게 논의되었었던 유학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역사가 전개되어 와서 이제 송나라 시기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주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이전 춘추 전국시대 공맹순의 주장도 잘 계승하면서 사실 송나라 오기 전에 혼란했던 여러 시기에서 민중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도가라든지 불교 같은 게 민중 삶 속에 좀 깊게 파고들었었거든요. 도가나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선진유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대성하면서도 도교나 불교에서 드러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모습도 포함해서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선한 이치와 같다. 본성은 곧 천리이다. 그래서 성즉리,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개요만 설명드리자면 이제 하늘이 인간을 포함한 사물에 다 이치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외부 사물에도 이치가 있겠죠. 주자의 이러한 주장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유명한 유학자가 명나라에 등장하죠. 왕양명. 송나라의 주자의 주장을 성리학이라고도 하지만 주자학이라고도 표현하죠. 명나라 왕양명의 주장은 그대로 양명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바로 앞부분에서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외부 사물에도 이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양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선대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외부 사물의 이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 정원에 있는 대나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대나무에 있는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는데 대나무의 이치는 찾아내지 못하고 탈진해서 쓰러졌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 이치를 마음 바깥에서 구할 것이 아니구나. 마음속에 이치가 있구나. 주자 같은 경우는 성즉리라고 말했다면 왕양명은 심즉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유학의 새로운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신유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주자나 왕양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학의 경전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시도하죠. 그것과 관련한 게 이제 대학에 대한 내용에서 많이 또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해석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유교의 전개 그리고 유교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경전의 텍스트에서 다문화 교육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추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경전들 중에서 대학의 구절만 따로 이렇게 인용을 해와 본 것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비교되는 경전이라고 하면 소학이 있겠죠. 소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여러 가지 에티켓들, 초등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학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죠. 사회 지도 계층이 어떤 소양, 도덕적인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람, 사회 지도 계층이 되기 위한 공부의 요체에는 삼강령, 팔조목이라는 게 있다고 대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삼강령은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것, 도덕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다음 친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마치 나의 가족, 혈육에 대한 친애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명명덕과 친민의 과정을 거쳐서 지어, 지선,
지극한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이러한 삼강령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해 나가야 할 단계, 그것을 8조 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 다문화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직접 인용한 부분이 특히 8조 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8가지인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8가지, 나는 원래부터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도 최소한 앞의 4가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언급하게 될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4가지 내용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 반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8.5 기본적으로 송나라 주자 성리학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본성은 곧 천리와도 같다. 본성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의 본성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사물의 본성, 천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주자의 입장이라고 했었죠.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에 앞서서 외부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서 한 번에 탁 트이는 경지, 활련, 관통이라고 하죠.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주자의 입장인데요. 외부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축적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중에 안 파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 담배 심부름 이런 거 좀 종종 시키셨잖아요. 제가 이제 담배 사러 갔을 때 시나브로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순 우리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담배 이름이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이잖아요. 피우면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외부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속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외부 사물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외부 사물에 나아가는 것.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이렇게 하면 교과서 체계가 바뀌고 내가 학부 때 공부했던 내용 이것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내용 요소들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교사용 지도서가 되었건 아니면 관련되는 단행본이 되었건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나가서 그 책을 대여 혹은 구입을 해서 책의 내용을 읽어봐야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단 외부 사물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면 지식이 극진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겠죠. 지식, 알미, 극진해지는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알미 많아지면 교만해지면서 머리를 더 꼿꼿하게 이렇게 들고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을 따르면서 조금 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게 지식이 많지도 않은데도 마치 많은 것처럼 뽐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알미 극진해진 이후에도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 성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의. 성실한 뜻,
뜻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죠. 뜻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선 마음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마음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8점목 중에 뒤의 4가지는 아마 선생님들도 조금 익숙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내면이 바르게 정돈되었으면 그게 외부로도 갖추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수신, 몸을 바르게 닦아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닦는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가지런하게 한다는 의미의 제, 그리고 집안을 이야기하는 가. 특히 동양적인 맥락에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이 제가를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 사실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설 기회를 얻기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본인 스스로 몸단속을 잘한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굉장히 빈번히 봐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물며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익스큐즈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가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나온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제가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치국이 되겠습니다.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 저희가 이제 공자 이야기할 때 이상적인 사회로서 대동사회 이야기했습니다. 대동사회라는 건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사랑의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 확대시켜 나가는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확대시켜 나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국가 단위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8.5기죠. 한 단계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고까지 했으면 이제 선생님들 떠오르는 3글자가 있으실 겁니다.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가족 이기주의 극복하고 국가 수준까지 사랑의 정신을 확대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지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구촌 시대, 서로 다른 문화가 빈번하게 교류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일 민족의 신화가 깨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 다문화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것보다 몇천 년 전 동양에서 이미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고, 사회의 지배계층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론적인 배경들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대학의 8.5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타인인
평천하까지 나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 이것에 대한 요구, 부응할 수 있는 씨앗을 이미 동양 사회의 의식 구조 속에도 존재한다고 우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유학에서 이렇게 인간 존중 사상이라든지 다문화 교육과 적용시킬 수 있는 맥락 한번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자료실에서 불교 인간 존중 사상과 관련되는 텍스트 출력해 오셔서 3교시에는 불교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